똑같이 착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늘 먼저 배려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고 화 한 번 내지 않습니다. 다른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고 배려심도 깊고 사람들에게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받는 대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한 명에게는 부탁이 점점 당연해지고 말투가 점점 편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의견이 쉽게 무시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히 차갑게 대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혹 당신이 전자에 해당된다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나는 원래 착한 편이라서. 하지만 이건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충분히 단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내면을 보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고 기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행동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달라지겠지. 조금만 더 맞춰주면 상대도 알아주겠지. 그래서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참고 먼저 챙겨주려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반대로 흘러갑니다. 배려를 많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더 맞춰줄수록 요구는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참다 작게 불편함을 표현하면 오히려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왜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가 아닌데 내가 갑자기 변한 사람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잘해줘도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받는 거지? 두 사람의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의 뒤에 있는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만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4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을 했을 때 만만한 사람은 일단 거절은 하지만 이번만이라고 하며 결국 들어줍니다. 한번 거절했다가도 상대가 조금 더 요청하면 그럼 어쩔 수 없죠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절하면 그게 끝입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상대의 뇌는 이 차이를 정확하게 학습합니다. 한쪽은 조금 더 밀면 된다. 다른 쪽은 이 사람의 거절은 진짜다. 거절의 무게는 그 거절이 얼마나 지켜지느냐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 무언가를 요청할 때 만만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한데요. 별거 아닌데 혹시 가능하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길이의 차이가 아닙니다. 앞 사람의 말에는 내 요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가 들어있습니다. 요청 앞에 붙는 불필요한 사과들은 말하는 사람의 위치를 스스로 낮춥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불편할 때 만만한 사람은 상대가 당황할까봐 자신의 감정을 먼저 숨깁니다.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예민하게 보이기 싫어서 결국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크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는 걸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내 감정보다 먼저 관리하는 행동을 지위복종 신호라고 부릅니다. 집단 안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쪽이 높은 위치에 있는 쪽의 감정 상태를 먼저 살핍니다. 의도한 게 아니어도 이 행동이 반복되면 관계 안에서 위치가 조용히 고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려를 건넬 때입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만만한 사람의 배려는 상당 부분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안 해줬다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거절했다가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배려는 진짜 주고 싶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차이를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배려는 따뜻하게 느껴지기보다 상대에게 우위를 건네줍니다. 내 행동의 출처가 어디냐가 관계의 구조 자체를 만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확실히 거절하고 사과는 줄이고 내 감정을 표현하면 되겠네.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패턴을 바꾸려는 순간 불편함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거절하고 나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실망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감각이 올라옵니다.
이 죄책감이 변화를 자꾸 원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기 전에 이 불편함의 정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과 상대의 감정에 내가 책임지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가 실망했다면 그건 상대의 감정이지 내가 잘못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실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일관됩니다. 거절하면 번복하지 않습니다. 길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분명한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건 제가 어렵겠어요. 요청할 때 사과하지 않습니다. 주눅 들지 않고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겉으로 크게 감정을 내비치지 않지만 불편하다는 것을 상대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배려할 때 두려움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진짜 주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안 했을 때가 두려워서인지, 두려움 때문이라면 잠깐 멈춥니다. 이것들이 특별한 기술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이 쌓이면서 상대가 읽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호가 달라지면 관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만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착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밖으로 어떻게 읽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착한 것과 존중받는 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의 배려가 훨씬 더 무겁게 전달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상대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4가지 상황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하나쯤 있었을 겁니다. 다음번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상황이 왔을 때 딱 한 번만 다르게 해보세요. 거절했으면 지켜보고, 요청 앞에 사과를 지어보고, 불편하면 조용히 표현해보고, 배려하기 전에 이유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한 번의 경험이 뇌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게 하나씩 쌓이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심리 기반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구독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